자, 209페이지 5번 문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 5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합병입니다. 합병이 올해 이제 뭡니까? 독자적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또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합병 자체는. 그럼 합병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두 개가 논점이죠. 일단 합병의 성립 요건을 기억하라. 합병의 성립 요건. 자, 합병의 성립 요건은 두 가지 측면이죠. 그래서 동일성과 연속성이라는 걸 기억해달라. 집안의 연속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합병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생각할 거는 합병은 60일. 원칙적으로 60일 신청 의무가 없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뭡니까? 합병을 강요하는 거.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 일단 공동주택의 부지 하나 끌어내고요. 공동주택의 부지를 강조하고 있고, 11개 지목 우리 한번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인 지목.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학철수, 그 다음에 천재구, 그 다음에 유도, 공장책. 요 11개 지목이 있죠. 그러면 요 문제 5번 행태는 14의 기출 행태로서 대표적으로 요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를 알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책. 거기 한번 보죠. 합병 신청 기한 의무가 있는 지목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11개 지목을 골라라 이거죠. 근데 만약에 요 문제가 나왔을 때 혹시 뭡니까?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를 까먹었다. 그러면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인지를 점검해 봐요. 그러면 주소용지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이 아니네. X. 묘지도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이 아니죠. X. 자, 유원지도 용인에 있잖아요. 에버랜드. 그건 삼성 거죠.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이 아니에요. 학교용지는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이네. 고로 정답은 4번. 자, 주차장도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이 아니죠. 대표적인 개인 주차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정답은 4번. 만약에 에어서 푼다면 좋아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만약에 까먹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도 한번 점검해 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이네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대표적으로 이제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해면성 말소는 뭐예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뭐예요? 90일. 이러면 틀립니다.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6번과 관련돼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대해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어 지적소환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구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한다. 틀렸죠. 지금 자기 땅이 열받아 죽겠는데 바다로 된 것도 열받았는데 수수료를 나라고 그러면 열 안 받겠어요? 그럼 정답은 1번이 됩니다. 2번이 등록이 말소된 토지가 재형의 배다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지적소환청 이를 회복 등록 읽어요. 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답니다. 3번은 지적소환청이 직권회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 등록할 때 그 정리 결과를 누구? 공유소유자, 토지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에 통지해야 된다는 거. 자, 4번에 하청으로 토지의 지목 변경 대상일 뿐 등록 말소의 대상은 아니다. 하청은 등록 대상이 되죠. 하청으로 된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포락지라고 합니다. 자, 5번에 바다로 된 토지를 등록 말소한 후 등기 촉탁해야 된다. 등기 촉탁은 사실관계의 변동이 발생했죠. 자, 6번의 정답은 1번이고 우리 바다로 된 토지의 전형적인 문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과 관련돼서 축척 변경입니다. 자, 문제 7번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 절차는 언제 출제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19회 때 한번 출제되고 24회 때 독자적으로 출제됐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26회 때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럼 축척 변경 절차와 관련돼서 기간들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두셔야 돼요. 그럼 설명 중 옳은 것은, 축척 변경 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줄 거나요. 5인 이상 10인 이내다 줄 거놓고, 그러면 10분의 5다. 그래서 2분의 1. 그런데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은 3분의 2. 이게 틀렸죠. 2분의 1이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익혀놓으세요. 그러면 1번은 X다. 1번 자체는 우리 17회 때 2.5점짜리가 또 나온 문제가 되고요.
자, 2번은 지적소관청 형상금의 결정 동그라미 시행 공고가 아닙니다. 결정 공고 두 자, 그래서 20일, 30일이 아닙니다. 3번의 축적 변경 시행의 토지 확정 공고일 출사라요.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축적 변경의 토지 이동 시기는 시행 공고일이 아니라 확정 공고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축적 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나가야 되겠죠. 그럼 시행 공고 며칠이냐? 20일이 됩니다. 15일 공고 두자 20일 이렇게 잡으라고요. 자, 5번의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을 하려면 축적 변경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적 변경위원회 토지 소유자. 요 5번 지문도 이렇게 우리가 잡아놔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다. 그럼 토지 소유자 줄쳐놓고 여기 잘라놓고 소유자 두자 해자 토지 두자 3분의 2.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지행 지문을 앞뒤가는 문맥을 위해서 자기가 맹목적으로 외우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과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지문에서 연상 기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뭡니까? 한번 봐봐요. 다음에 비밀번호를 연상할 때 미리 뭐예요? 어떤 물건을 마다 상기를 써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생일이다 그러면 생일 그러면 생일 비밀번호로 했다. 그러면 금방 생각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요 지문을 봄으로써 어떤 뭐예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번 눈으로 익혀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록사항 정정은 별표가 5개짜리에 8번의 행태는 그러면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의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발견해서 주어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신청해야 돼?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벌써 나오잖아요. 그 지문이. 그러면 이번에 2번은 누가 발견했어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자기가 알아 건쳐줘야겠죠. 마무리를 직권으로 줘야 된다. 그럼 뒤에 직권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줄 끝에 직권으로 조사 정리하여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신청에 한 정정이든 직권에 한 정정이든 정정으로 해서 인접 토지가 경계라는 게 포인트겠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이것도 그냥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한번 봐봐요. 만약 여기 건보라가 있고 배종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경계잖아요. 경계가 이렇게 정정됐다면 이해관계인이 개입돼 있잖아요. 이해관계인이 개입됐다면 직권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직권이라는 단어가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건보라 신청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인접토지의 소유자 건보라의 배종이의 승낙서 배종이가 승낙서 써주겠어요? 안 써주죠. 그러면 강제적으로 판결서를 받아서 건보라가 신청해야 되겠죠. 그러면 3번은 X다. 이렇게 쉽게 접근해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4번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 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왜 그러냐? 경계와 면적은 대표적으로 사실관계거든. 사실관계에 힘을 써. 누가 힘을 써? 지적소관청이. 권리관계는 누가 힘써요? 바로 등기소, 등기관이 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 잘못된 토지의 표시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지적소관이 힘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조문이거든. 그럼 4번은 맞네요. 자, 5번에 미등기 토지 줄서나봐요.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뭡니까? 바로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가 없어. 그래서 뒤에 신청이라는 단어가 따라붙는다고. 직권이 따라붙으면 틀려요. 그러면 두 번째 분명히 신청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가 없으니까 뭐예요? 바로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한다.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에 한다. 이러면 틀려요. 과거에 주민등록등본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됐다고. 그러면 미등기 토지 신청 가족관계 등록부 세 개가 눈에 싹 들어와야 돼. 그럼 볼까요? 미등기 토지 밑에 신청 뒤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정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구나.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대표적인 3번이 되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의 전형적인 문제니까 여러 문제도 뭐다 샘플 문제로 잡아서 한번 리피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9번은 별표 3개짜리죠. 올해 직권 정정 사유가 독자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거든. 자, 직권인 정정이 불가능한 경우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 그러면 직권 정정이 가능한 경우 그러면 이 직권 정정은 누가 하느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 가자고요. 이 문제로.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 9번의 직권이다. 문제 9번 바로 직권 정정입니다.
자, 직권정정은 뭡니까? 이게 이제 뭐다? 10개가 법정 사유화되어 있다고. 10개가. 그럼 직권이라는 걸 툭 치면 누가? 자, 첫 번째. 직권은 지적소관청이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경우냐?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다. 그래서 잘못한 경우. 이렇게 이제 의미가 떨어져요. 잘못한 경우다. 자, 직권은 뭡니까?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제시돼야 돼. 그래서 명백한 근거 자료가 제시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권으로 관련하면 이해관계인이 개입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되고, 근데 얘는 꼭 뭡니까? 마무리를 직권, 소유자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통지 사유로 마무리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가 꼭 따라붙어요. 그럼 이 5개를 뭐다 토대로 해서 직권 정정 사용을 유추 한번 해석해보자. 자, 토지이동 정리 계례서의 내용과 다르게, 누가 다르게, 지적소관청이 다르게 정리했네요. 근데 계리선언은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뭘 대해서 힘써요? 바로 사실. 그래서 토지이동이 아니라 토지이동 정리 계례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그래서 1번은 뭐다? 직권 정정 사유가 되네. 2번입니다. 지적된 힘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출처나요. 이치. 그러면 면적의 증감이 없답니다. 그러면 면적의 증감 없이 이렇게 이치만 정정됐대요. 이치만 정정했으니까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네. 그럼 무슨 정정사유다? 직권 정정사유다. 그렇게 이제 유추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에 미등기 토지의 등정사항이 자, 토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등본, 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명백히 잘못 기록된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뭐예요? 명백 근거 자료가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직권 정정이 아니라 신청 정정이 되겠죠. 그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에 지적공백 작성, 제작 시 잘못 정리됐대. 누가 잘못하겠어요? 지적소관청이. 그로 지적공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서 정정해줘야 돼. 지적소관청이. 대표적인 직권 정정사유네. 5번에 지적측량성가서가 다르게 정리됐대. 다르게.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지적측량성가는 결과물이 명백한 근거 자료가 제시되어 있네. 그러니까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다. 그러니까 직권 정정을 10개 사유를 자기가 명목적으로 애우든지 아니면 이렇게 유추해서 문제를 풀어보든지 그거는 본인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의미를 우리가 풀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3장에서 토지 이동의 대표적인 직권 정정의 샘플 문제가 되겠죠. 자, 10번은 지적정리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거는 별표가 5개짜리 통지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그러면 문제 10번도 우리가 이제 통지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요. 문제 10번. 그럼 통지는 왜 하느냐? 그래서 통지는 왜 하느냐? 통지 모르니까. 그럼 누가 모르니까 하는 거냐?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니까 하는 경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는 통지 대상이다.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다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는 통지 대상이 아니겠죠. 그러면 통지하려니 통지 주소를 모르겠다. 통지 간주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그럼 통지 간주라는 것은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게시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통지 시기는 뭐냐? 그러면 통지 시기는 변경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그럼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일로부터 15일이요. 자, 불필요하다. 토지 표시가 불필요하다. 변경 등기가 불필요하다. 그러면 지적 공부로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그럼 이런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제 10번은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 틀린 것은 1번의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잘라요. 지적공부에 복구 또는 말소 잘라요. 등기 촉탁 잘라요. 그럼 결론적으로 등록, 지적공부 복구, 말소, 등기 촉탁을 실을 매요. 그럼 실을 새긴 4가닥을 따면서 잡아당기면 통지 따라와야 돼. 그래서 통지하여야 한다. 이거는 뭡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소유자가 모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통지 대상이 되네요. 자, 이번에 토지 소유자를 대의 또 뭐라는 잖아요. 대의. 그럼 토지 소유자에서 대의했다면 소유자는 모르고 있죠. 마무리를 통지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지. 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대.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마무리되고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래.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15일이 아니라 7일이겠죠. 그래서 4번은 X가 된다.
자, 5번은 통지 간주와 관련돼서 통지받은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무슨 간주? 통지 간주가 되겠죠. 그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풀어 나가야 돼요. 자, 전형적인 이제 문제 형태가 그렇게 이제 빠져나가고, 자, 기출 문제들은 어떠한 형태로 출제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11번으로서 반복 한번 해봅시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지원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축적변경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지적소환서는 하나의 지방구역에 따른 서로 다른 축적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신청 동그라미, 직권 동그라미 그 정해서 자,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 축적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축적 변경은 직권도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걸 1번의 포인트로 잡아줘야 되겠죠. 자, 이번에 축적 변경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 축적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 소유자 몇 자? 5자. 그래서 토지하고 소유자 잘라서 소유자, 토지 2자, 3분의 2 동의를 첨부하여 지적소환청에 제출하여야 된다. 자, 3번의 축적 변경 시행 제한의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행 공고일 현재를 점유하고 있는 경계점 동그라미, 경계점 세자 앞으로 쳐요. 30일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된다. 맞네요. 4번의 축적 변경에 청산금의 납부고지 받는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 4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납부쌈이다. 납부쌈 수환육 요약 강의할 때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납부쌈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납부쌈 수환육 다시요.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다시요.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다시요. 납부쌈 수환육. 그러면 4번은 납부쌈 3인데 6개월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번의 축적 변경.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됐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의 시기가 나오네. 확정 공고일이 보이고 등록해야 된다.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하고 확정된 사항을 제조 공고에 등록해야 된다. 그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외우면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12번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 신청 중 지적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24의 기출문입니다. 1번의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고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 동그라미, 형질 변경 동그라미 60일 끝에 하여야 한다. 우리 분할은 원칙적으로 60일 신청 의무가 없지만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60일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이 단어는 네 군데가 보여야 돼. 일부 형질 변경 60일 하여야 한다. 네 군데가 딱 들어와야 돼요. 2번입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고에 등록된 토지 이동 정리 계례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뒤에 직권이라는 단어가 봐야 돼. 직권 정정이죠. 그래서 직권. 지적소관청은 소유자 변동이 보이면 뒤에가 소유자 정리 계례서가 이제 보여야 돼요. 소유자 정리 계례서 맞네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즉 신규 등록을 제한 토지의 표시 보이면 뒤에 마무리 져요. 등기 촉탁으로 마무리 져야 돼요. 등기 촉탁은 바로 사실관계의 변동, 즉 토지의 표시의 변동이거든. 5번의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봐. 필요하다 그러면 며칠? 15일. 불필요하면 7일이겠죠. 그럼 필요하다 그랬으니 며칠이 나왔어요? 자, 30일 틀렸죠. 15일이 되는 거네. 그럼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기출문제 수준이 문제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우리 교재로 이 더 배움 교재로 해서 기본서를 공유해서 충분히 하게 하는 교재 탓할 게 아닙니다. 본인 탓해야지. 본인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교재는 어떤 교재인지 본은 다 똑같아요. 훌륭한 교재입니다. 민법 교재도 훌륭하고 모든 교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서 자기가 공부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자, 교재는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사 탓도 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냥 소리 없이 벙어리 함량해서 3개월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확인해 둬야 되고 이제 13번부터 이제 유제 문제들 우리 정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11번까지는 정석 문제야. 수학에도 뭐가 있어요?
정성 문제를 하나 딱 주고 뭘 갖다 대? 그 밑에 유제 1, 유제 2, 유제 3, 유제 4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 문제가 그렇게 편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잡아두시고 그러면 문제 13번부터 이제 유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문제 13번입니다. 자, 문제 13번은 아까 대표 문제 1번 바로 토지 이동의 개념을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럼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문제 13번에서 토지 이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기억의 신규 등록, 토지 이동, 분할, 합병, 토지 등급 변경,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니다. X, 개별 공시지가 변경,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니다. X, 축적 변경, 토지 이동이다. 소유자 변경은 토지 표시 변경이 아님으로써 X. 바다로 된 경우 O죠. 행정구역 변경, 그럼 결론적으로 넓게 잡아서 행정구역 변경도 토지 표시 변경이네. 고로 토지 이동 사유가 되네.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거, 토지 등급 변경, 개별 공시지가 변경, 토지 소유자 변경. 그러면 리을, 미음, 시옷. 정답은 3번으로 처리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아까 대표 문제, 아까 그 정성 문제 1번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문제 1번으로 가서 토지 이동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서 문제 13번의 유제 문제를 풀어봐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 토지 이동이냐 사유냐 아니냐 이걸 종류를 외울 게 아니라 토지 이동의 개념을 잡아서 이게 토지 이동 사유냐 아니냐 기냐 이걸 구워 나가야지. 어떤 분들은 토지 이동 사유를 그냥 외운다는 거예요. 그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토지 이동 사유를 외울 게 아니라 토지 이동의 개념을 외우라는 겁니다. 개념을.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뭡니까? 한 50%는 바로 종류들을 외워야 돼요. 검인계약서의 대상이 되는 거,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는 요건들을 외우라는 거예요. 요건. 그럼 우리 검인계약서는 나중에 등기법에서 하겠지만 검인계약서는 일단 계약해야 되고 계약이면 부동산이어야 되고 소유권 이전이어야 되고 소유권 이전이면 부동산이어야 되고 부동산이면 부동산 중에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애적인 측면은 외워야죠. 왜? 이거는 안기 이러니까. 그러니까 판결서와 거주서는 반드시 뭘 받아라? 검인을 받아라. 그거는 외워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돼요. 토지 이동의 종류를 외울 게 아니라 토지 이동의 개념을 외워서 갖다 붙이는 연습을 해야죠. 그럼 1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토지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은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줄잖아요.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할 신청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신규 등록은 60일이요. 등록 전환은 60일이요. 분할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A적으로 강제하는 거. 일부 형질 변경. 합병도 원칙적으로 없지만 A적으로 강제하는 거. 공동주택의 부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우리 해면성 말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을 강제 90일. 근데 기분 나빠서 하겠어? 안 하니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다. 자, 이번에 신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첨부 서류에 소유권에 관한 증명 서류와 이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2002년 때 국민들에게 고충 분담을 덜어준다 해서 각종의 서류들을 민원 서류들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 청량 성과도를 삭제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됩니다. 아마 우리가 통상 우리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청량 성과도가 나오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통상 X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표적으로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번의 신규 등록 전환 자르고 분할 자르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한 경우는 지적소관청은 청량 검사를 해야 된다. 이유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청량한다라는 소리죠. 자, 4번의 신규 등록 대상 토지의 도면은 이미 등록된 인접 토지와 상이한 축척이 아니라 동일한 축척으로 해줘야 돼요. 옆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봐봐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꿔서 간척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요 주변에 요 주변에 1000분의 1 축척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 부분만 500분의 1 축척을 사용한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1000분의 1이면 여기도 1000분의 1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축척으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자, 5번에 지목이 변경되거나 합병이 되는 경우. 그러면 지목 변경 한번 시켜봐요. 지목 변경 몇 필지입니까? 자, 한 필지. 대가 지목 주차장으로 바뀌어서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고로 청량하지 않는다.
그러면 합병은 뭡니까? 두 필지가 있죠.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니까 합산해주면 되면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목 변경이나 합병이 있는 경우 지적 청량을 하지 않으나, 그러면 지목 변경과 합병의 공통점은 토지 이동 사유거든. 그러니까 토지 이동 조사는 실시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이제 샘플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신규 등록의 대표적인, 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그래서 새로이 정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신규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신규 등록 문제가 이제 쩍바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15번이 나오네. 자, 문제 15번과 관련돼서 이제 신규 등록이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자, 날씨도 더운데, 자,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프로펠러가 돌아가야 돼. 아우, 시원해.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야지. 그러면 신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바로 신, 그래서 새로운 신, 등기부 X다. 등기부는 아직까지 있지 않거든. 그럼 신규 등록은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으니까 등기도도 아직까지 알려줄 필요가 없다. 등기 적탁사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이제 가태료 부과 사유가 없다. 가태료 부과 사유. 그건 단 거짓으로 신청한다. 거짓으로 신청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11, 111, 1학년 1반, 1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잡아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조금 전에 했던 청량성과도가 삭제되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주고, 신규 등록은 대표적으로 60일 신청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돌아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신규 등록이 뭐여? 이러면 벌써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틀린 것은,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개념입니다. 개념은 알아야죠. 이번에 신규 등록할 토지가 생긴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잡고요. 공유수면 매립 시 토지 대상 소유자 변동일자는 매립 준공일자를 적는다. 오케이. 4번에 신규 등록을 할 경우 토지와 경계와 면적은 반드시 지적 청량에서 결정된다. 5번은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무주 부동산은 국으로 소유자로 등록하면 좋아요. 근데 도면의 축척은 500분의 1로 한다. 단정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까 뭐예요?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을 사용한다고 그랬지. 500분의 1을 사용하라고 굳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신규 등록에 하면 이제 신규 등록의 샘플 문제로 잡았으면 거기에 유사 문제가 이제 16번에 나오겠죠. 신규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유수련 매립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신규 등록이 허력에 발생하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데다. 이번에 신규 등록의 경우 지적 청량을 실시하여 토지 대장과 도면을 작성해야 되며, 다만 종전의 도면에 정리할 수 있는 경우는 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며, 3번의 지번은 지번 부여지 인접 토지에 본번의 부분을 붙여 붙인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지번과 관련돼서 등신,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등신, 원칙,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붙이고, A적으로 최종 지번, 여러 필지 멀리 떨어진 경우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그러면 원칙,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맞네요. 자, 신규 등록 시 결번. 새로 생기는데 무슨 결번이 발생할 게 있느냐? 그러면 5번이 틀렸다라는 건데, 신규 등록의 경우 지적성한청은 등기소와 등기필 통지에 의해서 소유자를 정리한다. 지금 새로 생긴 땅인데 어디가 등기부가 있겠냐 이거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되지만 등기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누가 직접 정리하느냐? 소유자가 직접 조사하여 등록하게 되겠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사 신규 등록 유사 문제 16번을 풀어봤고요. 그러면 17번의 유사 문제를 또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신규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첨부해야죠. 그 중에 등기부는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맞네요. 자,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60일 지적소환청에 신청하며 잘라요. 거짓 1학년 1반 1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신규 등록 출전할 끝에 등기 촉탁해야 된다. 어때? X.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우리 등기 촉탁, 신규 등록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이겁니다. 이거. 등기 촉탁 꼭 기억해둬야 돼. 등기 촉탁 X라는 걸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4번의 공유수면 매립에 따라서 신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신규 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공인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을 확보하여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되며 신규 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확인, 지적소관청 출천하여 우리 지목 변경을 요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확인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토지 이동 사유는 결정하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품위 유지는 돼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 그래서 여기 이제 5번이 22회 때 지목 변경을 보다 나왔는데 시도지사 확인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글을 읽지 말고 우리가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독. 항상 뭡니까? 우리가 이제 다독이에요. 다독. 자, 하독, 다문, 다상량입니다. 다상량이. 자, 많이 읽고, 많이 단문하고, 많이 다상량. 이게 뭐예요? 자, 모든 독서에서 우리 선인의 말씀이 다독, 다문, 다상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읽은 것도 중요하고, 많이 반문한 것도 그 중에 중요하지만, 그 중에 1등이 뭐냐? 바로 다상량이라고 그랬어요. 다상량이라는 것은 지문을 읽을 때 많이 생각하라.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도 우리가 독서의 제1철동은 다상량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상량. 많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많이. 그래서 우리 뭡니까? 공인중개사 요즘은 예전처럼 양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도 질적으로 공부해야 돼. 양적보다는 질적. 그래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옛날처럼 막 애워서 그냥 달달달 구구단 애우듯이 애우는 이제 시절은 갔어요. 그게 언제냐? 13회까지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애우더라도 생각하면서 애워 들어가는 거. 이게 어디에 써먹을 건가를 생각하고 해달라는 게 그게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그 의미를 잡아주고 4번은 이제 4번과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고 그럼 5번도 지적소관청 시도지사로 장난치니까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18번 신규 등록에 대해서 재해석 풀어보자고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